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예 기갑부대의 탱커가 훈련 중 전복 사고로 산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두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연료 탱커도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참모부는 즉시 점검단을 현장에 파견해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가 김일성 탄생 110주년이자 김정일 탄생 80주년이 되는 해와 맞물려 군사훈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참모들은 긴급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고는 신년 첫 기동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해당 탱크는 야간에 산악 기동훈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조종 경험 부족으로 탱크가 가파른 지형을 달리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사고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훈련 과도에 따른 차량 전복으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조작 수준이 매우 낮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민군의 육군 훈련은 매년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더 많은 군대가 기동력을 높이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기계화 작업을 실시하면서 신형 전투 준비태세, 장갑차, 화포 등을 구입해왔고 군인들은 새로운 장비 조작의 미숙으로 불상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부대는 북한 인민군 제105 기갑 사단으로 북한에서 가장 전투력을 갖춘 기갑 부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48년 창설된 한국전쟁 당시 서울을 침공한 최초의 지상전차 부대였으며 김일성에게 명예칭호 서울과 함께 105 단위 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수차례 이 사단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의 한 콘티넨탈 유명 유튜브는 테슬라의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테슬라 차량 테스트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26일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컨보이 천젠강은 10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계정명은 샤오깡쉬에입니다. 지난해 4월 말 샤오깡쉬에는 샤오펑 P7과 테슬라 모델 3에 대해 각각 비상제동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패턴의 입체 판지와 마네킹 등을 배치해 두 차가 스스로 멈추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3번의 실험에서 테슬라 모델 3는 제동 응답 없으므로 2번 장애물에 부딪혔고 샤오펑 P7은 장애물 1m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테슬라 차가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고 직언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나간 뒤 한 네티즌은 테스트 중 테슬라 모델 3의 운동 에너지 회수 막대기에 차량이 앞쪽 가짜 승용차와 충돌하려 할 때 가속 페달을 인위적으로 밟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샤오광쉬에는 테스트 중 엑셀레이터를 몰래 밟아 차량이 멈추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준 규범이 안 된 테스트의 경우 테스트 결과가 오도될 수 있습니다. 많은 자동차 평론가들도 그를 부도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샤오광쉬에는 여전히 거짓이 없다고 우기며 영상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6일 이 블로그가 테스트 영상에서 데이터 조작을 했다라며 정보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고소했습니다. 이에 샤오광쉬에는 자신의 웨이보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으며 다른 추가 메시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어이없다며 지금 유명 유튜버가 애국심을 선전하기 위해 촬영한 것 아니냐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한 네티즌은 정말 쓸데없이 고생하며 중공이 좋아할 일을 했다가 고소당하니 정말 자업자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6일 미국과 나토는 나토의 동쪽 확장에 따른 러시아의 안보 요청에 대해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러시아는 27일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나토의 제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낙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26일 4개국 회담 끝에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을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워싱턴의 대응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안보 요구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인 드미트로 굴레바는 키예프가 워싱턴의 서면 답변을 보고 이의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모든 접촉을 하기 전과 후에
우크라이나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4개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가 지난 26일 파리에서 8시간 동안 사자회담을 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경 긴장이 바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4개국은 2주 뒤에 베를린에서 다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2주 뒤의 회담은 적어도 앞으로 2주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27일 CNN에 따르면 존 커비 펜타곤 대변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과 벨라루스 내에서 더 많은 전투부대를 집결시켜 러시아군의 파병이 격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정지된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의 주둔 및 배치는 삼면을 둘러싸고 있으며 매우 위태로운 국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시간 20분 동안 통화했다고 미 국가안보 당국이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